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에서 구급대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용백입니다. 코로나19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소방 공무원들에게도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통풍이 되지 않는 보호복을 입고 24시간 환자를 이송했으며 이송할 병원을 찾아 적게는 2시간, 많게는 7시간 이상 대기하는 경우가 빈번하였습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게 힘든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구급차 내에서 고통스러워하는 환자와 보호자를 보는 것이 더욱더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소방 공무원들은 항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 현장에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곤 했습니다. 그러나 소방청과 정부에서는 현장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승진과 줄세우기 등으로 일관하며 일선의 소방관들을 무시하는 탁상행전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수당은 일부에게만 지급되었으며 대다수의 구급대원들은 수당조차 받지 못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만여 명의 소방 공무원을 충원했지만 여전히 현장의 소방 공무원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그마저 있던 공무원들을 감축하고 억압하려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사람이고 국민입니다. 저 또한 안전한 현장에서 일하고 싶고 건강하게 퇴직하여 약속된 연금과 보장된 노후를 원합니다. 오는 7월 6일은 소방노조가 생긴 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앞으로 소방노동단도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과 함께 민주노총과 함께 소방공무원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당당히 찾아오겠습니다. 동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투쟁!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동구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박미선입니다. 저는 현재 보건소에서 통합건강증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발생 이후 코로나 전담부서이다 보니 본연의 업무보다는 역학조사, 자가격리 대상자 관리, 확진자 이송, 성별진료소 근무, 출장검체, 백신 예방접종 등 코로나와 관련된 모든 업무에 투입되었습니다. 모두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라 처음엔 정신이 없었습니다. 지침도 매뉴얼도 정확히 숙지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방호복 입고 검체하는 방법 등 현장에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것만 일단 숙지한 채 코로나 대응에 무작정 투입되고 한없이 대기하고 야근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주말에 쉰다는 것은 포기한 채 살아야 했습니다. 인력난은 너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전 직원이 코로나 업무에 투입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염률이 높고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코로나에 대응하기는 너무 힘이 붙였습니다. 그저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버티고 또 버틸 수밖에 없었고 제가 국민의 건강을 챙겨야 하는 간호공무원이라는 사명의식이 없었다면 과연 버틸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기나긴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가며 코로나 대응에 전념하고 있는데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한 것은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주민들의 항의성 민원이었습니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확인하면 보이스피싱 아니냐, 가르쳐줄 수 없다, 비협조적인 태도와 욕설을 밥 먹듯이 들어야 했고 자가격리 대상자 이탈로 불시점검 나가며 본인들이 알아서 잘할 건데 너희들은 그렇게 할 일이 없냐라고 오히려 역정을 냈습니다. 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너희가 먹고 살 돈 줄 것이냐 하고 따졌습니다. 자가격리 답답해서 못하겠다고 골프 치러 가는 등 취미생활 하러 갔다가 집단 발병의 원인을 만드는 사람들도 다반사였습니다. 온갖 이유를 대며 자가격리 못하겠다며 전화 민원을 하루에 수십 통씩 응대해야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선별 검사를 몇백 명씩 하고 나면 어지러워 쓰러질 정도였고 정신적으로 멘붕이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스트레스로 인해 공무원이 자살했다는 방송 보도를 보며 남일 같지 않아 너무 마음이 아팠고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다리며 2년 반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질수록 정부에 대한 원망이 깊어지고 불만도 늘어갔습니다.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방역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항의는 오롯이 현장 공무원이 떠안아야 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무조건적 희생과 헌신만을 강요하는 정부의 태도에 정말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다행히 공무원 노조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끊임없이 싸워주었습니다. 힘들다고 하소연할 수 있고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는 조합원의 유일한 창구, 노동조합이 곁에 있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를 이번 코로나를 겪으며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보고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져서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또다시 대유행이 오지 않을까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잘 버텨낸 모든 보건의료 노동자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한 전국의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반갑습니다. 부산본부 용도구지부 청년위원장 윤홍배입니다. 총력투쟁 결의를 담아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제가 코로나 초창기 때 구청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근무할 때는 코로나로 동원되는 일들이 많아 코로나 업무를 하고 사무실에 오면 밀린 업무를 처리하곤 하였습니다. 최선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서 사실 체감이 확 와닿지는 않았지만 주민센터에 발령나면서 본격적인 코로나 업무를 했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본연의 업무는 하나도 못하고 코로나 업무에 매일같이 매달려야만 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부터 시작해서 확진자 구호물품 배달 등 현재는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전지원금 본연의 업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생활안전지원금은 아침에 출근하면 사람들로 온통 가득 차서 정신이 너무 없었고 소리를 안 나면 화를 내고 소리는 지르는 등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격리 통지서 가지고 왔습니까? 물어보면 통지서는 주민센터에서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없는데요. 통지서 없으니까 당신네들이 알아서 해라. 욕설과 고성을 지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묵묵히 참고 견디며 이것만 지나가면 좋아지겠지 했으나 역시나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선거 업무였습니다. 간신히 참고 견뎠는데 양대 선거 하느라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선거 업무가 선관위에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한 달 이상 선거를 준비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선관위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물어보면 글쎄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숨만 나오고 어이가 없습니다. 벽보 붙이고 공보작업하고 창간이 투표 사무원 안내 교육시키고 이것뿐이겠습니까? 선거 당일은 새벽 5시부터 시작해서 14시간 정도 근무하는데 수당이 최저임금도 못 미치는 고작 10만 원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나마 공무원 노조와 조합원들과 함께 투쟁으로 수당이 오르긴 하였지만 선거 제도 개선이 상식에 맞게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며 우리가 다 함께 목소리를 내며 우리의 권리를 쟁취할 수 있고 공직대행 공직사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호 하나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업무로 죽을 지경이다. 정부는 공무원 인력 충원하라. 투쟁! 감사합니다. 예, 세 분의 동지들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